위대한 개츠비. 이 책 다들 아시죠? 그런데 출간된 지 거의 100년이 다 된 이 소설이 어떻게 지금까지도 미국을 상징하는 이야기가 되었을까요? 오늘 그 깊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숫자 한번 보세요. 50만. 이게 대체 무슨 숫자일까요? 바로 이 100년 묵은 소설이 지금 미국에서만 1년에 팔리는 부수입니다. 정말 엄청나지 않나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요, 우리가 아는 화려한 파티나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 그 껍질을 한 겹 벗겨내야 합니다. 그 안에는요,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훨씬 더 깊은 이야기가 숨어 있거든요. 자, 지금부터 한번 파헤쳐보죠. 오늘 우리는 이 5단계를 따라서 위대한 개츠비의 진짜 심장부로 들어가 볼 겁니다. 처음에는 완전히 실패작이었던 이 소설이 어떻게 미국의 영혼을 담은 책으로 다시 태어났는지 그 놀라운 여정을 같이 한번 따라가 보시죠. 이게 좀 충격적일 수도 있는데요. 지금이야 뭐 대단한 고전이지만 사실 위대한 개츠비의 시작은 정말 처참했습니다. 1925년에 처음 나왔을 때는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완전한 실패작이었어요. 작가인 피츠제럴드도 엄청나게 실망했었죠. 아니, 그러면 그런 실패작이 어떻게 부활했을까요? 그 비밀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뻔한 이야기에 있진 않습니다. 대부분 이 소설을 그냥 한 남자의 수뇌부,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 정도로만 기억하잖아요. 근데 그건요, 이 거대한 퍼즐의 가장 겉에 있는 조각일 뿐이에요. 진실은 바로 이거예요. 개츠비는 데이지라는 한 사람을 사랑했다기보다는 그녀가 상징하는 어떤 세계와 사랑에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데이지의 사랑을 얻는다는 건 곧 자신이 절대 가질 수 없었던 그 상류층의 세계, 태어날 때부터 모든 걸 가진 사람들의 세상으로 들어가는 입장권 같은 거였죠. 그녀의 목소리는 돈으로 가득 차 있어. 바로 이 소설 속 한 문장이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개츠비가 매혹된 건 데이지의 얼굴이 아니었어요. 바로 그녀의 목소리. 그러니까 돈 걱정 없이 자란 사람에게서만 나오는 그 특유의 아우라, 그 돈의 소리였던 거죠. 그건 개츠비를 위험한 꿈으로 이끄는 아주 매혹적인 노래 같았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개츠비라는 인물이 어디서 태어났는지 그 무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바로 제주와 불법이 판치던 시대, 광란의 20년대라고 불리는 때죠. 정말 모든 게 가능할 것 같았던 폭발적인 희망이랑 동시에 곧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은 불안감이 공존하던 아주 독특한 시대였습니다. 여기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1920년에 술을 못 팔게 하는 금주법이 시작되니까 역설적으로 비밀 파티 문화가 폭발해요. 바로 그 들뜬 분위기의 한가운데인 1925년에 위대한 개츠비가 나오죠. 그리고 불과 4년 뒤 1929년에 대공황이 터지면서 이 모든 환상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개츠비의 이야기는 바로 이 짧고 아슬아슬했던 꿈의 시대에 피어난 불꽃이었던 셈이죠. 이 광란의 20년대라는 무대, 그 한가운데에는 작가인 F. 스콧 피츠헤럴드 자신이 서 있었습니다. 사실 개츠비라는 인물은요, 작가 자신의 삶이 아주 짙게 배어있는, 어떻게 보면 지독하게 개인적인 고백과도 같아요. 가난한 남자는 부잣집 딸이랑 결혼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마. 이건 소설 속 대사가 아니에요. 젊은 시절 피츠제럴드가 첫사랑의 아버지한테 직접 들었던 정말 잔인한 말이었습니다. 이 한마디가 남긴 상처는 그의 평생을 따라다니면서 작품 세계에 깊은 그림자를 남겼습니다. 결국 피츠제럴드는 그냥 소설을 쓴 게 아니었던 거죠. 그는 자기 삶을, 부에 대한 끝없는 갈망과 파멸로 치닫던 사랑, 그리고 아무리 애써도 그들의 세상에 속할 수 없었던 자신의 고통을 개츠비라는 인물에 그대로 쏟아 부은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 모든 조각들이 어떻게 하나의 거대한 그림, 훨씬 더 큰 의미로 완성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소설의 가장 거대한 비밀과 마주하게 됩니다. 뭐냐면 위대한 개츠비는 그냥 미국에서 일어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미국이라는 나라 그 자체에 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춘향전을 보면서 한국적인 정서를 느끼는 것처럼 미국인들은 이 소설을 통해 미국의 정체성을 읽는 거죠. 왜 그럴까요? 아무것도 없던 미천한 과거를 깨끗이 지우고 스스로를 위대한 개츠비로 만들어낸 이 남자. 그의 삶 자체가 바로 밑바닥에서 시작해서 스스로의 힘으로 성공 신화를 쓰는 미국이라는 나라의 정신을 완벽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요, 개츠비는 나는 뭐든지 될 수 있다는 미군의 무한한 낙관주의에서 시작해서
과거는 버리고 끊임없이 새로운 미래를 만들려는 재창조의 힘, 그리고 결국엔 모든 걸 집어삼킬 수도 있는 그 위험한 꿈을 향해 달려가는 미국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설은 우리 모두에게 마지막 질문 하나를 남깁니다. 100년 전에 던져진 이 질문이 이상하게도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마음에도 여전히 깊고 강력한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야기해 볼 작품은 바로 F. 스콧 피츠제럴드의 위대한 개츠비입니다. 아마 대부분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 이 정도로 알고 계실 텐데요. 근데 사실 이 소설은요, 그보다 훨씬 더 깊은, 그러니까 1920년대 미국 사회의 심장을 아주 날카롭게 해부한 일종의 보고서 같은 작품이에요. 오늘 저와 함께 그 화려한 파티 이면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시죠. 소설 제목부터가 사실 좀 이상하죠. 위대한 개츠비라니. 아니 불법으로 돈 벌었죠. 한 여자한테 거의 집착에 가깝게 매달리다가 결국 비극적으로 죽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한테 왜 위대하다는 말을 붙였을까요? 그냥 파티가 엄청 화려해서? 아니면 작가가 숨겨놓은 어떤 날카로운 반어법 같은 걸까요? 이게 바로 우리가 풀어야 할 첫 번째 수수께끼입니다. 자, 시대 배경은 이렇습니다. 바로 광란의 20년대. 재즈가 울려 퍼지고 금주법 시대인데도 불법 밀주가 강물처럼 흐르던 그런 시절이죠. 롱아일랜드에 있는 신흥 부촌 웨스트 에그. 여기에 매일 밤마다 정말 거대한 성에서 불빛이랑 음악이 막 쏟아져 나와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심지어 초대받지도 않은 사람들이 와서 샴페인을 마시고 춤을 추는데 정작 이 모든 걸 베푸는 파티의 주인, 개츠비가 대체 누구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냥 소문만 무성할 뿐이죠. 정말 미스테리한 인물입니다. 피츠제럴드가 진짜 재밌는 장치를 하나 숨겨놨는데요. 바로 등장인물들 이름이에요. 여기에도 다 의미가 있거든요. 자, 먼저 개츠비. 이게 당시에 총을 뜻하던 속어 get에서 따온 이름이라는 설이 있어요. 그의 돈이 어디서 왔는지 그 어두운 배경을 암시하는 거죠. 그리고 데이지는 어때요? 이름처럼 정말 아름답고 화사하지만 바람불만 꺾여버리는 꽃처럼 연약하고 또 변덕스럽잖아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의 화자인 닉 캐러웨이. 그의 이름은 영어 표현 carried away, 그러니까 어딘가에 휩쓸려 가다 라는 말을 떠올리게 만들어요. 말 그대로입니다. 그는 개츠비의 이런 화려하고 위험한 세계에 그냥 속수무책으로 휩쓸려 들어가게 되거든요. 이렇게 수수께끼 같던 개츠비의 모든 행동, 그 화려함 뒤에 숨겨진 진짜 이유는 알고 보면 정말 놀라울 정도로 단순합니다. 그 거대한 성, 매일 밤 열리던 파티, 그 어마어마한 부, 이 모든 게요, 딱 한 사람을 위한 거였어요. 바로 5년 전에 헤어졌던 옛사랑, 데이지 뷰캐넌. 그녀의 관심을 끌기 위해 이 모든 거대한 무대를 꾸민 거였죠. 그래서 개츠비는 매일 밤 자기 집 부두 끝에 서서 저 어두운 바다 건너편을 하염없이 바라봐요. 그가 보는 건 뭘까요? 바로 데이지의 집 부두에서 깜빡이는 아주 작은 초록색 불빛 하나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그냥 단순한 등불이 아니에요. 그 초록 불빛은 개츠비에게 과거이자 미래였고 손에 잡힐 것 같으면서도 절대 잡히지 않는 그의 모든 희망, 모든 갈망, 바로 그 자체였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개츠비의 꿈이 사랑 때문에 좌절됐구나 라고 생각하면 이 소설의 진짜 핵심을 놓치게 돼요. 이건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이건 사실 돈으로도 절대 넘을 수 없었던 미국의 그 보이지 않는 계급이라는 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소설은 이 계급 갈등을 아주 명확하게 지리적으로 보여줘요. 바로 바다를 사이에 둔 이스트 에그와 웨스트 에그로요. 이스트 에그는 데이지랑 남편 톰처럼 대대로 부를 물려받은 사람들, 이른바 올드머니가 사는 곳이고요. 반면에 웨스트 에그는 개츠비처럼 갑자기 부자가 된 뉴머니들이 사는 곳이죠. 둘 다 엄청난 부자들인데도 그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하지만 결코 건널 수 없는 강이 흐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올드머니들은 어떻게 자신들의 세계를 지킬까요? 돈이요? 아니요. 바로 에티켓이라는 보이지 않는 무기를 사용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흔히 아는 매너랑 에티켓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매너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라면 여기서 말하는 에티켓은요, 자기들끼리만 아는 복잡하고 암묵적인 규칙 같은 거예요. 한마디로 외부인들을 배제하면서 넌 우리랑 격이 달라 라고 선을 긋는 신호체계인 셈이죠. 화자의 닉이 이 보이지 않는 벽을 정말 정확하게 짚어내요. 개츠비가 이스트에그 파티에 갔을 때 초대는 받았지만 환영받지는 못했다고요.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개츠비의 돈으로 어마어마한 저택도 사고 화려한 파티도 열 수 있었지만 그들 세계의 일원이라는 그 자격, 그 입장권만큼은 절대 살 수가 없었던 거죠. 결국 개츠비의 꿈이 무너지는 건요, 그냥 한 개인의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건 훨씬 더 큰 이야기예요. 바로 미국이라는 나라를 세운 가장 근본적인 믿음,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거대한 약속이 산산조각 나는 비극을 상징하는 겁니다. 아메리칸 드림, 여러분도 잘 아시죠? 열심히 노력하고 헌신하면 누구든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 바로 이 거대한 신화가 개츠비라는 인물의 모든 것이었어요. 그는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이름도 버리고 과거도 버리고 심지어 불법적인 일까지 해가면서 돈을 향해 질주했잖아요. 운명은 내 손으로 만드는 거라고 그렇게 굳게 믿었던 거죠. 하지만 소설은 아주 냉정하게 말합니다. 개츠비가 살던 그 세계에서 아메리칸 드림은 그냥 거짓말이었다고요. 왜냐하면 아무리 발버둥치고 아무리 많은 돈을 쌓아 올려도 태생부터 정해진 그 계급의 장벽은 절대 부술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의 꿈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게임이었던 셈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소설 속에서 톰이나 데이지 같은 진짜 부자들은요, 아무런 책임감 없이 그냥 인생이라는 무리를 우아하게 둥둥 떠다녀요. 하지만 개츠비는 어땠나요? 가라앉지 않으려고 평생을 필사적으로 발버둥 쳐야 했죠. 결국 그가 그 화려한 자기 집 수영장에서 홀로 죽음을 맞는 마지막 장면은요, 알아서 살아남거나 아니면 가라앉거나 하는 이 무자비한 사회가 결국 그를 익사시켰다는 걸 보여주는 정말 완벽하고도 잔인한 상징인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맨 처음 던졌던 질문으로 돌아와 보죠. 그의 꿈은 거짓이었고 그의 노력은 결국 물거품이 됐잖아요. 그런데 대체 왜 이 소설의 제목은 위대한 개츠비일까요? 이 모든 비극 속에서 우리가 찾아야 할 그의 위대함이란 대체 뭘까요? 그의 위대함은요, 돈이나 성공 같은 데 있는 게 아니었어요. 바로 이거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냉소와 타락에 빠져 있을 때 오직 그 사람만이 가졌던 희망을 향한 비범한 재능, 과거를 되돌릴 수 있다고, 미래를 내 의지대로 만들 수 있다고 믿었던 그 순수함,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그 불가능한 꿈에 자기 인생 전부를 바쳤던 그 맹목적인 헌신, 바로 그게 주변 사람들을 압도했고 특히 화자인 미개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던 겁니다. 바로 거기에 그의 위대함이 있었던 거죠. 결론적으로 개츠비는 미국 그 자체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는 거대한 약속을 내걸지만 그 눈부시게 화려한 겉모습 뒤에는 꿈과 현실 사이에 깊고 비극적인 간극이 존재하잖아요. 개츠비의 이야기는 바로 그 지점을 정확히 짚어내요. 한 개인의 비극을 넘어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품고 있는 모순, 그리고 그 불편한 진실을 담고 있는 거죠. 소설에 아주 유명한 마지막 문장이 있죠. 그리하여 우리는 조류를 거스르는 배처럼 끊임없이 과거로 떠밀려 가면서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 문장은 우리 모두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어쩌면 이룰 수 없을지도 모르는 그 꿈을 향해 필사적으로 나아가는 그 몸부림 자체가 과연 의미 있는 걸까요? 희망과 과거, 그리고 아메리칸 드림의 본질에 대한 이 묵직한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